위에 있는 동지들 인사라도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쪽에 빼꼼히 내려다 보면서 누가 왔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동지들에게 힘차게 구호로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네, 힘차게 함성 지르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시작! 오늘로 5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SNS에서도 엊그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유체이탈화법이니 통역이 필요하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볼 때는 이번 대국민 담화가 그 결정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20년 30년씩 일했던 사람들 임금을 줄여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 중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빠 월급 뺏어서 아들 주면 그 집안은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 도대체 그게 무슨 대책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30년씩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더 빼앗아갈 것이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 언제 20년 30년간 날밤 새면서 일했던, 그래서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에게 양보를 요구했습니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언제 정규직 거 빼앗아서 우리 비정규직에게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재벌 거 뺏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벌들이 500조 원이 넘도록 곳간을 가득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쌓아놓고 있는 그거 풀어서 경제 살리고 청년들 일자리 만들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고 비정규직 없애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위에 있는 두 명의 동지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에 3,4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만들어내는데, 직접 고용하는데 1,000억 원이면 됩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자기 쌈짓돈처럼 곳간에 가두어 놓고 있는 돈이 무려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곳간부터 풀어서 제대로 된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을 이야기하고 청년을 이야기하고 비정규직을 이야기하면서 그 담화문 어디에도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청년을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불법 파견을 없애라고 법원도 인정했기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파견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에게는 모든 업종의 파견을 허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 장사를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혁입니까? 노동자들이 대접받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착취당하고 수탈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담화문에는 어디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고 경제인들을 사면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재벌들을 또다시 사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재벌들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단 하루도 구속되지 않았던 정몽구 회장에게 73일 만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재벌이라는 이유 때문에
73일 만에 사면을 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에게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사면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광복이랑 재벌들 면죄부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재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청년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것을 엄벌하고 철퇴를 내리는 것이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광복된 것과 맞는 것 아닙니까? 힘찬 율동을 준비했다고. 검은 총칼이 영원히 잠들 수 있도록 너의 미소로 세상을 뒤덮길 바래. 아이린 마음에 웃음이 넘쳐나도록 바로 너 하나가 필요한 이유 너무 많은 그런 의지로 사촌불 밝히고 이유 너무 많아 누구 애타게 기다리지만 막 들어간다는 그런 의지로 나의 눈부시게 수놓아지기 때문이야. 한국 작가의 자실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노래를 작사했던 김남주 시인의 시 민중이라는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민중 김남주. 지상의 모든 부, 쌀이며 옷이며 집이며 이 모든 것의 생산자여, 그대는 충분히 먹고 있는가? 그대는 충분히 입고 있는가? 그대는 충분히 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결코 그대는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먹고 있다. 그대는 가장 따뜻하게 만들고 가장 춥게 입고 있다. 그대는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짧게 쉬고 있다. 이것은 부당하다, 형제여. 이 부당성은 뒤엎어져야 한다. 대지로부터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부여, 바다로부터 고기를 길러내는 어부여, 화덕에서 빵을 구워내는 직공이여, 광맥을 찾아 불을 캐내는 광부여, 돌을 세워 마을의 수호신을 깎아내는 석공이여, 무한한 가능성의 영원한 존재의 힘 민중이여, 그대의 삶이 한 시대의 고뇌라면, 서러움이라면, 노여움이라면 일어나라. 더 이상 놀고 먹는 자들의 쾌락을 위해 고통의 뿌리가 되지 말고 이제 빼앗는 자가 빼앗김을 당해야 한다. 이제 누구는 누르는 자가 눌림을 당해야 한다. 바위 같은 무게의 천년 묵은 사슬을 끊어버려라. 싸워서 그대가 잃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쇠사슬 말고는 승리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밖에 있는 정몽구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정몽구를 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만의 집, 오만의 집에 오만은 없다. 이상하지 않다. 오만의 눈에는 절대 오만이 보이지 않는다. 오만의 눈은 스테인드 글라스. 오만 가지 빛깔을 번득이며 오만 가지 사물을 마음대로 굴절시킨다. 정몽구. 오만은 귀도 없다. 오만 소리, 오만 걱정, 오만 하소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정몽구 오만 상만 찌푸린다. 온갖 권위를 앞세운 오만, 재력을 앞세운 오만, 겸손을 가상한 오만까지 입맛대로 겹겹이 덧칠하는 오만의 집. 지붕을 장식한 오만 가지 꽃들도 헛것이라는 걸 멀리서 보는 사람은 금세 안다. 멀리 볼수록 잘 보이는 정몽구. 오만에 빠진 오만은 오만 가지 이유와 오만 가지 원칙을 내세우며 오만한 콧대를 높여간다. 오만의 뿌리에도 외로움이 있을까? 어느 날 거짓말처럼 일말의 후회가 문을 두드릴 때 저물어 가는 오만의 집을 벗어난다 해도 오만이 발을 디딜 것 역시 오만의 거리이므로 오만정이 떨어지는 오만 사람의 오만 앞에서는 무릎을 꺾지 않겠다고? 오만의 도시에는 오만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오만에 의한 패배가 이 도시엔 너무 흔하다. 세상의 모든 오만은 깨져야 한다. 방자하다. 헛것이다. 망명이다. 누구도 그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꾸짖고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법정에 가두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혀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한 동지로부터 옥중 편지가 도착을 해서 그 편지를 소개하고 낭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홍렬 동지가 지금 3년 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요. 예, 그 김홍렬 동지가 보낸 응원의 글 한번 낭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쟁하는 동지들께 작년 겨울 무렵으로 기억됩니다. 안양교도소 접견실에서 두터운 투명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나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던 동지들의 부드럽고 한없이 선하고 따뜻한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래서인지 동지들이 까마득한 높이에 지금 있는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와 함께 벼랑 끝으로 내몬 기아차 자본 우두머리인 정몽구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나는 지금 쓰는 이 글이 동지들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글이 고공농성 58일차를 맞아 진행되는 문화재에 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의 그토록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지들이 승리한 앞으로 일정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뜨겁다 못해 펄펄 끓을 날씨입니다.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동지들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말려주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되고 싶다고. 동지들의 안전과 승리에 대한 나의 간절함 속에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농성일지를 읽었습니다. 불법 파견도 최저임금도 결국은 착취의 문제이며 지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고 돈줄과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점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농성 17일자에 쓴 글입니다.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고귀한 희생임에도 차별대우 받는 이상 바꿔야 합니다. 기아차 불법 파견 차별투쟁이 이 땅 1천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라봅니다. 농성 24일차의 글입니다. 이 싸움 잘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믿을 것은 정부와 법원, 검찰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농성 28일차 글입니다. 새도 아닌 사람이 높은 곳에 동지를 트는 일은 저희가 마지막이었나 합니다. 그러려면 정몽구 처벌하고 기아차 비정규직 정몽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바람 따위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투쟁! 농성 32일차 글입니다. 동지들의 의지와 지향,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남은 것은 시작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보검은 단결이며 연대입니다. 동지들이 집힌 이 투쟁의 평화가 오늘의 승리의 뿔과 횃불로 타오리라 확신합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이라 외치는 동지들의 구호에 마음을 맞추며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정명아 귀여봐 사랑한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명아 귀여봐 사랑한다. 2005년 8월 2일 광주교도소 오동화 14방 전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홍렬. 우리는 노동자 권리 보장해. 강제 추방 반대한다. 강제 추방 반대한다. 강제 추방 반대한다. 강제 추방 반대한다. 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우대라이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도 10년 전에 이주노조가 설립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난달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귀하게 문제를 삼아서 아직까지 설립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립 필증 받기 위해 11일차 노숙동성을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앞에 하고 있습니다. 레이테크 코리아 동지들도 노동 탄압을 맞서서 38일차 농성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많이 어려운 근로 조건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노조 활동 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노조 활동은 정치 활동이다라고 해서 노조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가지고 정치 활동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 있는 모두 노동조합이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5년 전 오늘 저는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포보에 올라가서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덥더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포보 바로 밑에는 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동지는 콘크리트에서 띠약볕을 그대로 받으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인 일을 농성으로 풀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받아두고 법원에서 비정규직 파견직은 불법이라고 정규직화해야 된다라고 판결까지 내렸는데 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깨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 깨는 힘은 우리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결 투쟁에서 우리
소중한 두 분 동지를 우리의 소중한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싸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 속의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 얻을 판산이라면 거기 어쩌노 노래 크게 부르십시오.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거기 어쩌노 건너주자 해 떨어져 오던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길 함께 가자 우리 길 마침내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가자 우리 길 우리 최대명 학력 동지가 승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래 마지막 끝에는 모두가 함성으로 맞춰갑시다. 하나, 둘, 셋!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